근로소득만 있으시거나 혹은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고 수수료 별도로 부담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아낀 수수료로 치킨 한 마리 더 드시면 어떨까요? 지난 영상에서 종합소득세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자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분들을 포함한 프리랜서 분들께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에 대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기타 지금 말씀드린 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한 개인이 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로소득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위한 영상은 다음 편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 다음 편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러분의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합니다. 6가지의 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해당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 공제는 과세 표준에 산입되는 종합소득 금액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득 공제액이 커질수록 과세 표준이 작아져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도 줄게 되죠.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적용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합니다. 이 과세 표준에 8단계 초과 누진세율, 즉 6%에서 45%에 해당하는 과세 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클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소득이 많은 분일수록 각종 소득 공제를 통해 과세 표준을 줄여 자신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절세를 위한 지름길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 공제, 감면 항목에 따라 산출세액을 깎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산세를 더해서 총 결정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등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근로소득자 및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총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액,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생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3.3%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소득자 분들의 경우에도 매월 급여 수령 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후에 차인 지급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납부세액까지 차감하게 되면 차가감 납부세액, 즉 여러분들께서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할 혹은 환급받게 될 금액이 결정됩니다. 총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세액이, 총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작다면 납부할 세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다소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는지 혹은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게 되는지의 여부는 짧은 시간 내 쉽게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를 셀프 신고하는 방법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홈택스, 핸드폰으로는 손택스에 접속한 후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그 다음 세금 신고 항목에 종합소득세 신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일반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납세자 및 사업장 정보 등의 기본사항을 입력합니다. 귀속연도는 2023년을 선택해 주시고 소득 종류를 체크합니다. 혹시 지난 1년간 내가 벌어들인 소득 종류가 어떠한 항목들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전부 다 체크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소득 불러오기 절차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2월 결손금 공제 그리고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되는데 혹시 모르니 전부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기부금 내역을 입력해 주시고 세액 감면 및 공제 항목도 혹시 모르니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납부 혹은 환급세액이 산출됩니다. 최종 금액이 플러스 금액이면 납부할 세액, 마이너스 금액이면 환급받을 세액을 의미하고 환급세액이 산출된 경우에는 환급 계좌 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소득세, 즉 국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따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신고 유형, 기장 의무, 거주, 비거주 여부 등을 체크한 후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세액을 확인합니다. 지방소득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금액은 환급을, 플러스 금액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하고 최종 세액까지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앞서 안내드린 신고 절차 대단히 어렵지는 않죠. 이렇게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많은 분들의 경우 환급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물론 소득 종류가 다양하거나 소득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다양한 공제, 감면 적용을 고려한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으시거나 혹은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고 수수료 별도로 부담하지 마시고 제가 안내해드린 것처럼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아낀 수수료로 치킨 한 마리 더 드시면 어떨까요?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는 방식과 근로자와 프리랜서 분들을 위해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개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